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안 AB60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 이제 서류 미비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체류신분 노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아시아인권 법률단체들도 많은 서류 미비자들의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기존의 면허증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오른쪽 상단에 연방 제한이라는 영어 문구가 삽입됩니다. 당초 운전면허증이 아닌 운전허가증으로 분류하려던 것에서 바뀌었습니다. 140,000 plus Filipinos. There's close to 80,000 Chinese, over 70,000 Koreans. All of our communities are affected. Nobody is unaffected. 면허증 신청 자격도 당초 서류 미비자들로만 국한했다. 이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 신분증과 캘리포니아 내 거주 증명, 유틸리티 또는 임대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해당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별을 받거나 이민 신분 판단 목적으로 면허증이 사용될 수 없다는 기존의 법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해당 면허증은 오로지 운전을 목적으로 발급된 것인 만큼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That you cannot use your AB60 driver's license to board an airplane because you have to go through federal security with the TSA, and you cannot use it to enter federal buildings. AB60 법안 발효로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서 41만 6천 명의 캘리포니아 내 아시안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족학교를 비롯해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단체들은 현재 아시안 서류 미비자들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한인타운에 방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LA시 경찰국 내에선 올림픽 경찰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상대적으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우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방범 카메라는 모두 15대. 위치는 동서로 벌몬트에서 놀만디, 남북으로는 윌셔에서 8가 구간으로 한인타운에서도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설치되는 카메라는 300피트 거리에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시 자세한 사건 정황과 용의자 인상 차기 또는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If we can get their pictures, my detectives can solve it. Probably 90% of the times they're going to solve the crime. LA 시내 방범 카메라는 앞서 USC 캠퍼스 인근 지역에 100여 대가 설치돼 있지만 지역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범 카메라는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가 처음입니다. 예산은 총 16만 달러. 이 중 8만 달러는 10지구 시의원인 허브 웨슨 시의장을 통해 유치했고 추가로 3만 달러의 기금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와 후원회 측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내년 초에 실사를 진행하고 이후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 늦어도 7, 8월 중에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When we do receive this type of sponsorship, we will identify underneath the camera that this project is sponsored by.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는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시에 잠정 구역 내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지역의 비즈니스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5만 달러의 기금 모금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 시도를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개봉이 취소된 가운데 백악관이 영화 제작사인 소니에 대한 해킹을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봉을 취소한 소니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에 대한 대규모 해킹에 대해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s being treated as a serious national security matter. There is evidence to indicate that we have seen destructive activity with malicious intent.
백악관이 고위 안보 당국자들과 이 사안을 놓고 연일 회의를 열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해킹 당사자라거나 배후 조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개봉 취소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소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I mean, I think they should have went forward with it. I mean, you know, people shouldn't get too sensitive. It's entertainment.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인터뷰를 인터넷에 무료 공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의 한 인권단체는 인터뷰의 DVD를 북한에 살포할 계획이라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The only way that we will stop them is if they are persuaded that this was a bad idea. And so we have got to react in a way that deters future attacks of this kind. 영화산업 관계자들은 이번 개봉 취소로 소니 측에 최고 6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캐스킬 등 뉴욕주 3곳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 설립안이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이로 인해 세수 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주 캐스킬 등 3곳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 설립안이 확정됐습니다.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허용된 지역 3곳에 각각 한 업체씩만 선정됐습니다. It is going to work because it worked in the past. We know the elements are there. We know the proximity to the city is there. We know that you're going to offer a service and an attraction that you can't get anywhere else. We know it's going to be first class. And you will rediscover the Catskills. 뉴욕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캐스케일 지역에는 18층 높이의 호텔과 카지노, 위락시설 복합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카지노 리조트 측은 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데 뉴욕주 정부는 오는 2019년이 되면 모두 1억 340만 달러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 when this resort is built, this will not be a showcase only for our region. This will be a state showcase. And the glory days of Sullivan County will be back. 나머지 두 곳은 뉴욕주의 수도 얼바니에서 가까운 슈넥테디 카운티, 그리고 로체스터와 시라큐스 사이의 세네키 카운티입니다. 선정된 카지노들은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17년 개장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Draft Resolution 1 is adopted.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 지난달 18일 위원회 통과 때보다 더 압도적 표차입니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를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 인권 결의안 사상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권고되기는 처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까지 겨냥할 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음이 확인됐습니다. 결의안에 대해 체제 붕괴 시도이자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해온 북한은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On the basis of fabricated report of the Commission of Human Rights of Inquiry, which has never been in my country. 결의안의 이행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0개 이사국의 공동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22일 안보리 사상 최초로 북한 인권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한 번 안건이 채택되면 3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른바 최고 존엄까지 거론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외교적인 성과라며 대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이번 정상화 협상의 결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상영 특파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랜 기간 대립해온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개선된 데 대해 매우 행복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새로 부임한 각국의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입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평화를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Da ambasciatori, dalla diplomazia. È un lavoro nobile il vostro, tanto nobile. 앞서 교황은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협상에 결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이 올여름 미국과 쿠바 두 나라 정상에게 보낸 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First of all, the Pope sent personal letters to both Obama and President Castro of Cuba, urging them to put their differences behind them. 이어 지난 10월에는 바티칸에서 두 나라 대표단을 중재해 최종 협상안을 타결로 이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은 앞으로도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지난 9월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인도가 이번엔 자국 사상 최대 규모의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유인 우주선 개발에 필요한 캡슐 발사 실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구봉국 특파원입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치솟습니다. 발사가 성공하자 우주센터 연구원들이 환호합니다. 인도가 중량 630톤의 지구 정지 궤도 위성 발사체 GSLV 마크 3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최대 4톤 중량의 위성이나 유인 캡슐을 탑재할 수 있는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체입니다. 이로써 인도는 상업 위성 발사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When we can launch our own satellites, naturally the other countries would come to us and then we will launch their satellites at a lower cost. 유인 우주선 개발에도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번 로켓에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것을 가정한 3,775kg의 캡슐을 탑재했고 이를 지상 126km 고도에서 분리해 벵골만 해역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인 캡슐이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1975년 인공위성을 처음 개발한 인도는 지난 9월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뉴욕 증시가 신중한 금리 인상을 시사한 연준의 어제 성명의 영향으로 이틀째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99원 9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